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뉴스도 흥미롭긴 한데 이 외부에서 외신의 내용이 상당히 또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일본이 결국 한국을 수출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는데요. 네.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각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지난 2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일 일본의 그 모든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당연히 다뤘죠. 언론사들도 이제 사설을 통해서 자사의 입장을 모두 밝혔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 조치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을 보면은 이 보수 언론, 그다음에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그 사설을 통해서 내놓고 있는데, 네, 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요미우리 신문을 먼저 한번 보면요. 네. 3일자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국이 그런 감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눈에 거슬릴 뿐이다. 그리고 일본을 비난만 하는 것으로는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문이 한국 측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소위 지소미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말을 사설을 통해서 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설 내용에서 저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들리기는 한데 네. 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는 제외하지만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된다. 네. 이게 진짜 군사 전용 가능 제품은 한국에 팔기 싫지만 군사 정보는 계속 나눠 가지자. 그렇죠. 이게 적반하장, 이런 아전인수, 이런 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 아베 정권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일본의 보수 언론들의 주장이, 그러니까는 군사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물건을 팔기 싫은데 그러면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하고 군사 정보를 나눠 갖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네. 이 언어적 도발이 좀 더 심각합니다. 3일자 산케이 신문 사설에서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의 응석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대항책만 머리에 있는 듯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임평론가님, 우리 국민들도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네. 산케이 신문은 왜 이렇게 극우적인 겁니까? 그 원래 좀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경제신문으로 출발을 했는데 일본의 그 혐한 세력들이 있고 네. 극우 목소리를 가진 독자들이 있죠. 네. 그들을 뭐라고 할까요? 좀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문의 논조 자체가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신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자, 한국이 응석을 부린다, 이걸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이 또 어제 6일자 신문에서도 리 소데츠 류코쿠 대학 교수의 칼럼을 게재를 했거든요. 네. 리 소데츠 씨가 한국에도 책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네.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한반도 관계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칼럼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을 청산하자는 말에 대해서 편향된 역사 인식이다,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데 한반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네. 뭐 역사에 무지한 일본인도 아니고 이쯤 되면은 친일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다면 학자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라고 해서 이게 진짜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네. 그 뭐 의도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좀 그 산케이 신문의 독자들에게 맞춰서 맞춤형 글을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을 불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편향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데 힘을 주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철강, 자동차, 전기,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일본의 협력이 없었다면은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특별 취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강점기 침략을 통해서 불법적인 수탈, 그리고 한국 전쟁을 이용해서 경제를 부흥시킨 자신들의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네. 마치 이 화이트리스트도 일본이 정말 특별하게 한국을 위해서만 줬던 그런 혜택이었다,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이런 사고가 지금 일본 우익의 어떤 일반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소수의 우익의 생각이라면은 그나마
또 이해할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일본 국민들에게 퍼져나가는 인식이라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미우리 신문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신문이 이제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높은 신문이죠.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가지고 있는 신문 맞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를 놓고 봐도 발행 부수로 따지면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이 워낙 신문을 많이 사서. 네. 그리고 아사히 신문하고 마인치 신문이 바로 그 뒤를 잇고 있거든요. 발행 부수로. 근데 이제 이 두 신문을 발행 부수로 합치면 요미우리 신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약간 더 많은데.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신문 독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문을 많이 사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정기 구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 또 마인치 신문 이런 신문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해서 반아베 정서를 가진 일본인들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그런 회의적인 반응 그런 정서만큼이나 또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 커서 이 제도권 정치에 전혀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 이게 일본의 문제인 거죠. 반아베 정서가 제도권 정치에는 반영이 안 된다. 그렇죠. 3일자 아사히 신문은요, 그 사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미우리나 산케이 신문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류의 발걸음마저 무너뜨리는가 이런 제목이었는데 지금 한일 관계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인데 쌍방의 정치 지도자는 보복이 아닌 수복 정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비론적인 입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본 신문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일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수면 아래에서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의한 중재도 실패한 마당에 이제는 자립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일 쌍방의 정치 역량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 시각에서 보긴 하지만 그나마 좀 중립적인 시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마인치 신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3일자 사설인데 일본의 이번 조치는 정경 분리 원칙에서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일 양국은 공동 이익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의 안보를 함께 걱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라도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의 논조는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과는 분명히 다른데요. 분명히 다르죠. 아사히 신문이 5일자 보도에서는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최근에 있었죠. 그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시민, 학생 300여 명이 위령제에 참석해서 억울하게 이국 땅에서 목숨을 잃은 한국인 희생자에게 기도를 바쳤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 그다음에 일본의 히로시마 경제대학 이 세 대학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인수하는 와세다 대학의 다나카 타카이코 교수의 말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정치 정세에 우리가 좌우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희생자 위로는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실을 아사히 신문이 이제 전한 거죠. 임평동 사실 제가 와세다 대학의 다나카 다카이코 교수님을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양심적이고 이게 중립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일본에 많이 계시죠. 또 그런가 하면은 마인지 신문 같은 경우 역시 5일자 이 사설이었는데요.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최근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에서 전시 중지된 것 그 사실 있지 않습니까? 분노할 일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인치 신문은 작품에 공감하거나 반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전시의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통해서 전시를 방해하는 것은 지난 도쿄 애니메이션 방화 살인 사건, 지난번에 한번 교토입니다. 교토에서 방화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살인 사건을 연상시키는 악질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면은 중립을 뛰어넘어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을 좀 구독할 수 있나요?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정부나 우익들은 이대로 가면 자기들이 이 방향으로 끌고 가면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역사 인식 문제 관련해서 사실 자기들이 불리한 부분은 쏙 빼고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경제 문제는 사실 그 국제 여론에서 전반적으로 일본이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미래까지 불안하게 만들면서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본 언론들도 그 굉장히 우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도쿄 신문이 5일자 보도에서요. 네. 그 아베 총리가 중시하는 외교 과제에 팔방이 막히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아, 부정적인 시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방 우리식으로 하면 사방이 막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교 총리로 기록되겠다 이런 아베 총리의 어떤 그 욕심이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교 안보가 자신의 전문 분야다 이렇게 선거 운동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 일본의 여러 외교적인 과제에서 아베 총리가 실적은커녕 계속 일들이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일본 언론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총리가 되겠다고 했던 아베 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전후 좌우로 삐걱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최근에요. 그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가 그 일본하고의 분쟁 지역인 그 북쪽에 네. 쿠릴열도를 방문한 일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일본에서 크게 반발을 하죠. 아주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 아베 총리는 그 러시아하고 이 북방 도서 지역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이것도 마저도 이제 도전을 받고 있고 뭐 한일 관계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역대 최악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는 그 무역 교섭의 양보를 지금 압박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외교가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신문이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또 그 외에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납치자 문제 해결하겠다. 이것도 아베 총리가 굉장히 그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공약이었죠. 그 네. 공약이었죠. 근데 네. 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 네.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회담도 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최근에 그 북한으로부터는 뻔뻔하다. 이런 말까지 듣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신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평당관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도발에 대한 분노 확대로 이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이 불매 운동이 뭐 일본에는 어느 정도, 일본 기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일본 내에서의 보도가 있나요? 네. 네. 그 일본의 니케이 신문, 그러니까 니혼 게자의 경제 신문이죠. 네. 이 신문이 어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신문은 한국에서 일본 제품 구입을 자제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양국 간의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 이 한국에서의 불매 운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그 7월에요. 그 한국에 신규 등록된 일본 자동차가 2,674대다.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17.2%가 감소했다는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적지 않은 비율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입차 중에서 일본 차의 점유율이 14%로 그러니까 전년 동월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신문은 자동차 외에도 한국 소매점에서 일본 기업의 맥주, 식품 이런 것들 판매를 아예 취소하는 것도 있고 또 일본으로의 여행을 취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부산 사포로 노선의 운행 중단한 것 이런 것 등등해서 일본행 노선을 축소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런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외신 들을 때는 우리와 일본 관계에 대해서 한일 외에 다른 국가들이 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렇죠. 네.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랍어권의 아주 영향력 있는 언론이죠. 알자지라. 이 6일자 보도에서요. 네. 현 상황을 설명을 쭉 하면서 이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한국 기업들이 다른 업체로부터 이 화학물질을 조달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 산업에 영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자지라 신문은 그 일본 조치가 장기간 시행될 경우에 그 한국은 국내 공급 업체를 포함해서 공급자를 다각화할 것이고 네. 중국, 대만, 한국의 그 화학 기업들이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중국이 반도체 제조업의 승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외신은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중국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영자 신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전문지입니다. 외교 전문지인데 네. 디플로매트가 최근 보도에서 일본의 한국 경제 제재는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 한일 무역 갈등 확산에 일본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5일자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네. 호날두, 우리 형에서 이제는 날강도가 돼버렸는데 예.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네. 별 보도가 안 나와서 저도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봤거든요. 네. 별 보도가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외신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달 31일이었는데요. 드디어. 네. 예, 벨기에 신문인데 헤트 뉴스블라트라고 하는 그 일간지에서 관련 사실 자세하게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유벤투스와 K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서 많은 축구 팬들, 한국 팬들이 주최 측을 공동 고발하기 위해서 뭉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역시 유벤투스를 거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맹비난을 하면서 그 서한을 보냈다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답이라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